자, 오늘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업의 꿈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직장을 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을 구할 때, 어떠한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좀 많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 구할 때 생각해야 될 5가지 조건. 이렇게 제가 오늘 대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뭐 보면은 뭐 실업률이 뭐 몇 프로고, 뭐,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또 회사들은 또 보면은, 또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하여튼 좀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일자리 없다고 난리고, 회사들은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소기업 그 사장이나 대기업 대기업은 뭐 인사 담당자들이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응? 그 사람들은 아마 사람이 없다고 난릴 거야. 어? 참 아이러니하죠? 서로가 필요를 하면서 서로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서로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일 텐데, 자, 현재 사업에 뭐 꿈이 없고 평생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과는 전혀 그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끄시고 다른 재미있는 유튜브를 들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사업에 관심이 있고 내가 꼭 사업을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단계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인가? 나의 미래가 있는 회사인가? 회사의 크기를 보지 마라. 사장을 잘 만나야 한다.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직장을 구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한다. 이건 참 잘못된 선택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게 현실이고. 하지만 순수하게 돈만 벌기 위해서 직장을 구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월급에 목이 메어서 평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을 벌고 직장 생활 하는 거면은 뭐 이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이왕이면은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식들 키우거나 아니면 누구를 교육할 때 그 물고기를 잡아서 갖다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내가 혼자 스스로 낚시를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좀 중국 식당을 오픈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구해야 될 식당은 아주 심플합니다. 중국 식당에서 뭐 식기세척 하는 것부터 일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멋진 그 한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식당에서 직업을 구하시면 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터넷 회사를 차리겠다. 앞으로. 그러면 인터넷 회사로 직장을 구하시면 되고, 내가 앞으로 뭐 무슨 무역회사를 하겠다. 아니면 제조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회사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가서 아주 단순 반복적인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데 일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하다못해 뭐 이마트라든가 어떤 월마트 지금 없어졌지만
그런 데서 하다못해 이렇게 현금, 이렇게 뭐 캐셔라 그러죠. 그런 일을 하는 거는 일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셔갖고는 절대 나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실 때 적어도 그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 내가 이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을 배우겠다. 그죠? 적어도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직장을 구할 때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일을 좀 배우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을 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좀 마음에 안 맞는다.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절대 여러분들은 그 월급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잠깐 예를 들면은 제가 29살 돼서 미국에서 그 회사 2년 6개월 정도 다녔을 때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연봉이 1억 정도 이제 그 오퍼를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1억 연봉을 받지 않고 그 연봉 3천만 원 되는 그 유태인 미국계 회사로 다시 들어갔어요. 일을 배우기 위해서. 왜냐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그 월급 갖고 어차피 돈을 못 벌어요. 월급은 그냥 생활만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 한 시드머니 정도? 아주 어설픈 시드머니 정도만 구할 수 있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은 월급 갖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한 1,000만 원 적어도, 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을 줘야 될 부분은 월급이 아니고 어떠한 일을 배우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내가 일을 배워 나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구할 때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어떠한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인가. 그것을 가장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할 때 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수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을 정말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은 그 자체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배우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당신은 사업할 어, 응? 일을 배울 수 있는 직장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되면 그럼 당연히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일을 배우는 데 있어 갖고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일을 배우면 뭐 사장이 다 일을 나한테 잘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오해예요. 어, 세상에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 사장들이 직원을 뽑을 때 어? 월급을 주면서 직원을 뽑는데 내가 그 직원한테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원을 그 비싼 월급을 주면서 그 직원을 뽑는 경우는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직원을 뽑을 때는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사장의 관심은 그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지 절대 직원한테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 않는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장이 직원한테 일을 시키려면은 일을 가르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을 가르쳐야만 돼요. 그래야 어, 그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한 명은 일을 가르쳐 줘야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한 명은 일을 배워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장들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아주 기본적인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만 가르쳐 주지 더 이상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정말 어떤 엑기스 같은 어떤 비즈니스 노하우를 배우시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그 회사에 조금 오래 일하시면서 많은 충성도를 보여야 그때 사장이 마음을 오픈하고 조금씩 정말 그 회사의 어떤 핵심 같은 그러한 노하우들을 하나둘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깊이 있는 어떤 비즈니스 노하우를 배우는 거지 단순하게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 이 정도까지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장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떤 결정이 있을 때 사장이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또 새로운 어떤 거래처와 일을 시작할 때는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의 어떤 고민과 번뇌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오픈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주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간에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관계를 쌓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한 직장에서는 최소한 3년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마음에 들었을 경우에. 하지만 내가 이 직장이 아니다 싶으면은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만두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미래가 있는 회사인가. 그러니까 회사가 미래가 있느냐 이게 아니고 나의 미래가 있는 회사인가. 회사가 미래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 회사는 뭐 미래가 그렇게 엄청 대단한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개중에는 있지만. 그래서 회사의 어떤 장래성, 회사의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일을 하면서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 것이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회사 사장이 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여기서 영업부장이 돼서 정말 많은 거래처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 회사가 장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성장할 회사는 성장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망할 회사는 망해요. 그래서 회사는 가만히 냅두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그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현재의 메커니즘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돈 월급이 50만원 뭐 100만원 차이 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친구 중에서 누가 나보다 월급이 100만원 많다 물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자기가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월급 지금 뭐 50만원 100만원 더 받는다 해서 그 사람이 미래가 훨씬 좋다 나보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적어도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직장을 구할 때 절대 월급을 따지지 마세요. 월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급 갖고 돈 벌 수는 없어요. 월급 가지고 돈 벌려면은 30년 40년 해야 그 월급 갖고 돈을 버는 거지 몇 년 하시고 사업하실 사람들인데 그 몇 년 사업하는데 그 몇백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미래를 이 회사를 통해서 또 이 회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걸 얻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을 배울 것이냐 이게 가장 그 포인트를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봉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으면 정말 괜찮은 회사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 크기를 보지 마라. 자, 일단 회사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어떤 자영업하는 아주 작은 회사, 그 다음에 조그만한 어떤 소기업 회사,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사의 어떤 그 골격을 갖춘 어떤 중소기업 회사, 그리고 세 번째 퍼블릭 컴퍼니인데 이거는 이제 그게 이제 중견기업 이상을 말하는 거고 또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퍼블릭 컴퍼니, 프라이빗 컴퍼니. 그러니까 퍼블릭 컴퍼니라는 얘기는 이제 그 상장이 된 회사고 프라이빗 컴퍼니는 이제 그 상장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주주가 사장이나 이제 그때 창업할 때 멤버들 그리고 이게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를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상장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중견기업 정도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인터내셔널 퍼블릭 컴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할 때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대기업 큰 기업에 들어가면은 사람들 쭉 있죠. 이게 사람들 모양 커서가 사람들 모양이 어떤 그 조그만 아이콘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마치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이라 한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삼성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커다란 삼성이라는 그 수십만 명의 직원 중에 일이에요. 절대 자기가 삼성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4명 일하는 스몰 비즈니스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4명 일하는 거면 그 회사의 4분의 1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다. 어? 근데 자기 회사 매출이 해서 뭐 한 10조야. 그럼 난 10조 회사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자기 월급이 예를 들어서 내가 LG에 다니는데 월급이 3천만 원이야.
그럼 당신은 3천만 원짜리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 그 LG의 매출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조그마한 식당을 하는데 내가 연 매출이 뭐 5억이다. 그럼 여러분들 5억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식당을 5억 하는 사람의 연매출이 5억이고 벌어들인 돈이 5억이야. 그런데 대기업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5천만 원짜리 월급으로 대기업 일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5천만 원짜리예요.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회사 5천억, 5조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일을 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거기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거지. 절대 그 착각을 하시면 안 돼. 대기업,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데 뭐 대기업을 앞으로 내가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대기업에서 경험을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중견기업 정도의 규모의 회사를 나중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중견기업 정도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1인 기업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처음에 투자금 있어갖고 이제 좀 제대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일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그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왔을 때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절대 회사가 크고 작고를 따지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1인 기업이든 뭐 3명 일하든 데건 50명이라건 100명이라건 회사 크기를 따지지 말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예를 들어서 직원이 2명 있어도 몇십억, 몇백억 하면서 정말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 회사도 있고 직원이 5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 월급도 못 줘갖고 막 그냥 간달간달하고 막 힘들어하는 회사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배운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2~3명 직원 데리고 있으면서 돈 많이 버는 회사들도 그런 데 가서 배우면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절대 회사의 크기를 따지지 마라. 어차피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크냐 작냐를 따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안정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건데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따지는 게 가장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회사는 항상 월급을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고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월급도 많이 주고 일도 적게 하는 회사를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높은 건데 여러분들은 이건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할 때 월급을 따지지 마라. 일을 적게 하는 걸 따지지 마라. 일만 배울 수 있으면 된다. 월급은 당신이 주고 싶은 만큼만 줘라. 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월급 얼마 받고 싶어? 인터뷰할 때 물어보면은 지금 물가가 있으니까 제가 일하는 거 보시고 사장님이 결정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렇다고 사장이 뭐 정말 그렇다고 한 달에 80만 원 줬다. 그런 꽁생어 밑에서는 당장 그만두는 게 낫고 그래서 뭐 그냥 억셉트 할 수 있는 정도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한국의 물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월급을 준다 그러면 오케이. 그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월급을 2배, 3배 이상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네 번째, 사장을 잘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엄청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사장을 만나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둔한 그런 사장 밑에서 일을 하면은 아둔하게 될 확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사장 밑에서 일을 하면은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고, 참 재밌었던 게 제가 한 99년도인가 8년도 같은데, 시카고의 그 PK 인터넷이라는 그 큰 그 미용업체, 며칠에 한 지금 한 몇천억 될 텐데, 그 회사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 매니저가 탁 나오는데, 매니저가 한 20년 일했대요. 근데 매니저가 탁 나오는데 사장하고 똑같아. 생긴 것만 조금 다르지, 그 말하는 표정,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게 똑같아.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직원들 보고 좀 놀라는 게 제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가끔씩 일할 때 보면은
저한테서 나오는 그 습관들이 직원들한테서 나오는 거야.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사람은 같이 오래 있으면 물들고 닮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 특히 제일 일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해야 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회사 일을 할 때는 좋은 사장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월급 많이 주는 게 좋은 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장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잠깐 해드리면 꿈과 포부가 있는 사람. 손정희 씨처럼 손정희 씨는 처음에 소프트뱅크 창업할 때 지하실에 직원들 몇 명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라 같은 거 이제 갖다 놓고 위에 올라가서 나는 앞으로 10년 후에 일본에서 몇 대 가는 기업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 웃고 정신병자라 그래갖고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안 했대요. 또라이라고 사장이. 근데 실제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손정희 씨가. 꿈과 포부가 있는 사람은 같이 밑에서 일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허망된 꿈이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큰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 사장들 밑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배려심이 깊은 사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배울 것이 많은 사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단점은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특히 사장이 됐으면은 남보다 뭔가 특출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간관계 기술이 엄청 뛰어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개발한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데 어떤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할 때 정말 그 집중력이 뛰어난다거나 정말 배울 게 남들과 좀 특출하게 뛰어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사람들이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그 단점을 보지 마시고 그 장점만 보시고 그 장점이 좀 꽤 어느 정도 있다, 괜찮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참 럭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장을 만나면 피해야 되냐면은 일단 속이 좋고 찌질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배척하고 나중에 경쟁해서 생각하고 막 공격만 하려고 그래. 나중에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 그리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 어차피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 회사가 그렇게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런 데 들어가면은 들어가서 내가 업무적으로만 일을 딱 배우고 빨리 그만두셔. 그만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깔리고 깔린 게 회사예요. 내가 가서 같이 일할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정말 꿈과 포부가 있고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장 밑에 가서 내가 하루를 10시간 일하는 것도 부족하고 막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이렇게 막 어떤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해도 그 시간이 아까운데 참 좀 어리석고 좀 찌질한 사람 그런 사장 밑에서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날 월급 받고 딱 이번 달 몇 가지 일한다 그러고 아니면 뭐 그날 바로 그만두든지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을 때는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그만두세요 일을.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장을 만나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이거는 직장을 구할 때 물론 내가 이제 어떤 직장을 보는 또 사장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내 스스로도 먼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뭔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그 외부 환경이 바뀌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그런 게 뒷받침돼야만 되는 게 아니고 외부 환경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부터 바뀌어야 된다. 특히 사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경우는 회사가 똑같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좋고 서포트가 돼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갔는데 뭐 회사가 서포트를 안 해줘서 사업을 못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건은 다 똑같아. 그런데 내가 그런 외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을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하시려면은 직장에 임하는 자세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물론 뭐 직장이 좋고 안 좋고 뭐 일을 얼마나 배우고 덜 배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이건 나의 사업이다. 즉, 뭐냐면은, 내 사업은 아니죠.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하나도 안 갖고 있잖아. 그죠? 내 사업이 아니죠. 하지만 내 사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이 일을 하면은 6개월만 지나면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탁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이 사장들은 나이도 뭐 보통 한 40대 중후반 지나기 시작해서 한 60대까지 많이 있는데 세상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직원들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얘는 돈 어느 정도 크겠다. 얘는 뭐 맨날 그냥 찌질하게 일하다 그만두겠다.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나의 사업이다. 내 회사는 아니지만 이게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장들 눈에 확 띄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들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가져야 될 마인드는 직장에 일할 때 내가 사장이다. 이거는 나의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자기 개발한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머리라는 것도 공부하는 머리가 있고 일하는 머리가 있고 사업하는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부머리가 아닌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일을 못하는 머리라던가 사업을 못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이 머리에는 이 학교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잘하는 머리가 있고 또 그렇게 어떤 융합적으로 또 잘 어떤 그런 개척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영업계로 들어갔다 그러면, 영업에 관련된 책들이나 유튜브라든가 각종 정보를 여러 어떤 소스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세요. 자기가 어떤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뭐 판매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하다못해 그 이북 같은 거나 아니면 교보문 같은 데 가서 떻게 해야 판매를 잘할 수 있는가, 판매왕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그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시라고. 그럴 때 그 분야에서 계속 이게 진전이 있는 거지, 혼자 아무리 생각한다고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혼자 어떤 내적에 있는 지식을 꺼내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줘야 돼. 그러려면은 그 외부적인 충격은 바로 책이에요. 그래서 책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꾸준하게 많이 할 필요도 없어. 하루에 그냥 몇 개씩만 두 개,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세 개도 좋아. 조금씩 꾸준하게 자기 개발한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교 생활할지라든가 이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엔지니어라든가 뭐 관리 회계 쪽에 일하는 사람들, 또는 뭐 교직에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은 뭐 개인의 어떤 그 개인성이 특출하고 특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같이 살아가는 법을 모르면 안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럼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람들의 그런 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려면은 특히 그 문학 관련 책을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드라마 같은 거, 뭐, TV도 괜찮고, 책도 괜찮고, 소설도 괜찮고, 시곡도 괜찮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 그리고 어떻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또 더불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대부분들이 상사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한 명이든 뭐 100명이든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식견이 없으면 절대 그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법, 같이 일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또 효율적으로 그 사람과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남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통찰력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리더십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많이 울기도 울고 또 욕도 먹고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리하게 관찰하고 발견하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뭐 잘 모를 거야.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 그거 파악하기 바쁠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뭐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구나. 아, 이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자, 여러분들이 저기 그 몸이 어디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의사가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청진기 대고 이렇게 먼저 검사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회사에다가 어떤 좋은 어떤 제안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하기 전에 무조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찰을 심하게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왜 생기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까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그를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그렇게 좀 뭔가 통찰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레벨이냐 바로 회사의 경영진 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사장이 시키니까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장이 나한테 일을 시키는데 아니면 뭐 영업부장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데 하세요 일은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떻더라 얼마나 효율적이다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일을 하면서 계속 느끼시라고 그러면서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아 이게 정말 일이 제대로 가고 있다 아 일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있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발견해낼 수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매니저 레벨 또는 더 나아가서 경영자 레벨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리하게 관찰하고 발견하라. 자,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주어라. 회사 일할 때는 이제 회사 직원생활 몇 년 일하다가 이제 사업한 사람을 보면은 예전에 제가 일할 때 한국의 중소기업 일할 때 잠깐 들어갔을 때 그 사장은 출근을 맨날 7시에 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 경기 상고 제일 꼴찌로 졸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20대 후반에 그래도 한 300억 하는 회사 사장이 됐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첫째 직장 생활할 때 맨날 7시에 출근했어 회사를. 그리고 사업에 대한 꿈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을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받는다 또는 뭐 150만 원 받는다 해서 사장이 나한테 월급 이만큼만 주니까 나는 이만큼 일하면 돼. 이거는 평생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다 주세요 다.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이 있어, 무슨 뭐 페라리가 있어, 람보기니가 있어, 아니 무슨 뭐 1억 현금으로 가져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 시간하고 노력밖에 없어요. 정성 그런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세요. 내가 드린 시간과 노력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어치다. 그 회사를 위해서. 근데 받는 거는 내가 300만 원밖에 안 된다. 받는 거는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일을 했어. 근데 내가 받는 게 200만 원 받았어. 800만 원이 어디로 갑니까? 회사에 남아 있겠죠. 그건 다 여러분들 그 미래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1,000만 원어치 일을 한다. 그런 사람은 한 1년, 2년만 지나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2년, 3년만 그렇게 일하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 경영자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그 회사 사장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뭐 무식하게 뭐 무조건 회사에 오래 붙어 있는다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라는 거지. 무조건 오래 그냥 죽치고 앉아서 그냥 회사에 계기라 이거 아니에요. 욕을 먹더라도 일 있고 일찍 퇴근할 때는 퇴근하고 또 집에 가봤자 뭐 별볼 일 없으면은 또 회사가 일이 바쁘면은 일 끝날 때까지 남아 있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장이라 생각해봐. 여러분이 사장인데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그럼 가야지. 급한 일이 있으면. 근데 급한 일이 없어. 근데 회사에 일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이랑 퇴근하겠어?
눈치 보지 말라고. 내 회사라니까 심플해. 내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회사.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줘라.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어? 성경에는 뭐 주인과 종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지금은 이제 노동자와 노동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다 줘야 돼 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다 줬는데 사장이 나한테 그만큼 안 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의 것을 뺏어서 종에게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장이 안 주잖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저는 그거를 믿었어요.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월급 받는 만큼 일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월급 받는 만큼 일하면 사장은 여러분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는 월급이 200만 원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출근해서 200만 원어치만 일을 해. 그럼 뭐하러 저기 고용합니까? 고용 안 하면 되지. 200만 원, 이 사람 고용해서 200만 원 벌어온다, 200만 원 나간다. 똑같잖아, 사장 입장에서는. 왜 고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최소 여러분 받는 월급의 10배 이상은 하셔야 돼요. 10배 이상은. 내가 300만 원 번다 그러면 3천만 원어치 회사에 벌어다 줘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회사에 정말 유익한 어떤 자원이 되는 거고, 인정을 받는 거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사장이 계속 그냥 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디 그냥 떡국물이나 조그마한 걸 떼어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사장님 것을 뺏어서 여러분에게 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수많은 케이스를 봐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냥 월급 받는 것만큼 일한다. 이거는 아주 아주 패배의식이 지난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회사 일할 때는 물론 자기 건강도 생각하면서 컨디션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만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냥 저금해놨다 생각하세요. 저금해놨다. 하늘에 저금해놨다. 내가 그 사장한테가 아니고 하늘에 저금해놨다. 그러면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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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 시간이 흐르잖아. 그러면 그 사장이 여러분한테 줄 수도 있고 사장이 안 주면 하나님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쌓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주라. 그렇다고 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건 아니야. 나의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되 내 몸 챙기고 건강 챙기고 내 개인적인 스킬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그걸 잘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셔야 된다고. 자, 저 같은 경우도 잠깐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저는 사업하기로 마음먹고 8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실질적인 창업에 성공을 했어요. 실제로 사업을 한 거는 한 3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직장을 들어가서 3년에 첫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런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업을 접어야만 했고, 그로부터 8년이 흐른 다음에야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을 했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한 것 같아.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장으로서 경력이 17년이에요.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 그래서 한국에서 7년 있었고, 미국에서 모텔 아르바이트, 샌드위치 가게, 할렘가 사진 가게, 부동산 에이전트, 그 다음에 소기업 주얼리 수출입회사, 중견기업 정도 되는 유태인 주얼리 유통회사, 그 다음에 거의 한 3년 만에 창업을 했어요, 미국에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좀 문제가 좀 생겨서 한국에 다시 와서 영어 학원 강사 2달 하다가, 밤낮이 없더라고. 때려치고 들어와서 영어 학원 외국어 외대 어학원이라는 데 가서 교수부장으로 한 몇 개월 일하다가 그것도 재미없어. 그래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분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주얼리 회사로 들어갔다가 8개월 일하다가 여기서 일해봤자 또 한국 생활이 재미가 없다. 특히 내 아내가 외국 사람이라 적응도 못하고. 그래서 프랑스로 와서 다시 사업을 했고 지금까지 14년째 프랑스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30년 정도 지금 일한 경력이 있고 특히 직원으로서 13년, 또 회사 사장으로서 한 17년 정도, 한 30년 가까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떠한 직원의 입장에서 사장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사장 입장에서 직원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조언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구할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할 데가 없어요. 누가 나를 뽑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웃긴 얘기예요. 회사가 여러분을 뭐 인터뷰하긴 하지만, 회사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나올 말이 뭐가 될 것 같아요? 회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선택한다. 내 인생은 내 거고,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선택한다. 물론, 안정적인 생활, 평생 그냥 철밥통처럼 내가 평생 그냥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회사를 들어간다. 그러면 이 케이스가 아니야. 제가 분명히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을 거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은 사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직장 구할 때의 조건을 갖고 이야기한 거야. 사업에 꿈이 없으면 제 유튜브는 그냥 바로 꺼버려. 여러분 아무 해당 사항이 안 돼. 사업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내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나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부터 하시라고. 그리고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내가 선택한다. 여러분들이 돈 따지기 시작하고 근무 조건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회사를 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일을 배울 수 있다. 응? 응? 내 미래가 있을 것 같다, 이 회사는. 그것만 따지잖아? 깔린 게 회사야, 깔린 게. 한국의 제조업이 몇 개예요? 수백, 수천 가지야. 한국의 유통업이 몇 개야? 한국의 무슨 뭐 벤처기업이 몇 개야? 그리고 월급이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으로 월급이 예를 들어서 한 250만 원이다. 15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어서 오라고 할 거야, 아마. 어서 오라고 하지. 근데 내가 거기서 150만 원 받고 언제까지 일할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나는 지금 150만 원만 받고 들어가지만 한 2년만 지나면 여기에서 내가 최대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마인드로 들어가면 돼. 그럼 월급 적게 받고 들어가라고. 들어가서 그거를 역전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야 직장 생활하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냥 사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월급 좀 월급만 받고 그렇게 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정적인 거 따지고 월급 좀 많은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평생에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 뭐 프랜차이즈는 하겠지. 근데 자기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5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젊은이라면 반드시 이 5가지를 생각을 하고 직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차후에도 또 유튜브 내용들을 올리겠지만 요거만 보면 된다. 직장 구할 때. 아시겠죠?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빠리장군 like, subscribe 부탁드리고 저한테 연락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다.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